중국은 김치와 한복, 아리랑과 삼계탕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채셨죠? 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중국 것이라 합니다. 2016년 중국의 TV 퀴즈쇼에서 태극기도 중국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교육을 받은 중국 아이들입니다. 한 한국인이 중국 여행을 갔다가 직접 목격한 일인데요. 광개토 대왕비 앞에서 중국 교사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광개토 대왕을 한국인이라고 한답니다 라고 하자 중국 학생들이 아주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인인 광개토 대왕을 한국인이라고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는 황당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 유엔사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을 했고 중국의 태극권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한 중국 홍보대사 역할을 하며 중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 여성을 중국 네티즌들은 절대 이 여자 중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빠리쌤입니다. 중국인들이 절대 중국인이 아니라고 한 이 중국 애국녀. 네, 중국인 대사부인 수에치우 시앙입니다. 벨기에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많은 해외 언론들에서도 이에 관한 기사를 다뤘는데요. 프랑스에서도 르피가로, BFM TV 등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BFM TV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대사부인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놀랍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사부인은 베타즈 더 플룸이라고 해서 자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월 초에 옷가게에서 자신이 사지 않고 가져다 놓은 옷이 있어서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건 당연한 직원의 처사였다고 했으며, 그런데 이때부터 대사부인은 의심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고 돌변해서 직원들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대사부인에 대해서 법과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들이라 굉장히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르피가로 신문기사에 달린 프랑스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축하해 벨기에. 그래 중국인들. 중국 국적의 이 대사부인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중국인들은 특히 아프리카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하는데 한국인에게도 인종차별했다. 이 여자 실수했네. 그녀는 자신의 죗값을 치를 것이다. 이 여자의 행동은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구글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녀의 얼굴을 한번 봐라. 이 여자에게 맞은 두 종업원의 땀도 한번 봐라. 벨기에는 이들을 귀환시켜야 한다. 이 여자의 행동은 구역질 나는 유럽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잘 보여준다. 비단 벨기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외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한다. 이 여자의 행동은 서로를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는 한국인들 모두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한국의 너무나도 눈부신 진실 앞에 우리 노인들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벨기에 대사는 그의 아내로 인해 창피당한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카사이르의 아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 그녀는 분명히 중국인이고 중국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오만해져도 되는 것인가? 이 사건 이후 3개월 만에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또 뺨을 때린 폭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벨기에 대사는 한 달 정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벨기에 외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지금 바로 당장 복귀하라고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쫓겨가듯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하는 상황에서도 집 앞에서 벨기에 대사는 차로 바로 가서 차를 타는데 뒤따라가던 이 부인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웃으며 손까지 흔들며 공항으로 떠나자 저게 사람 맞나 하면서 그녀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교양적인 여성과 벨기에 대사가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피터 레이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는 1980년대 중국 난징대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베이징에 있는 벨기에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만나 결혼을 했고 2018년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로 한국으로 부임했습니다. 대사 부인은 알려진 시민 폭행은 2번인데 우리가 모르는 다른 폭행이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폭력 행사에 신발을 신은 채 의류 매장 옷을 입어보는 무개념 진상 행동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10가지 행동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프랑스어 일간지 랄리버거에 따르면 대사 부인은 공자학원에서 태극권 강사로 활동한 이력이 밝혀졌는데요. 최악의 경우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자학원은 표면상으로는 문화를 알리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영국문화원과 비슷한 기관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중국인 유학생과 해외의 중국 전문가를 감시하는 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나라들은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자학원은 세계에서 541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80여 개가 폐쇄됐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은 공자학당에서 태국권을 가르치기 위해 외교적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벨기에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장의 부인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에서 중국 무술을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피가로지에 따르면 소피아 월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한국과 벨기에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직 한 달 정도는 임기가 남아있는 대사를 지체 없이 벨기에로 돌아오라는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부는 벨기에로 쫓겨가다시피 귀환했습니다. 벨기에 대사는 부인의 기행으로 인해서 해외 공간 파견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이 여성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글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대사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대사 아내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자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동북공정으로 탐나는 것은 뭐든 중국 것이라고 말하더니 말이죠. 중국이 말도 안 되는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양인들에게 아시아의 대표 문화라고 하면 중국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K-팝, K-무비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문화 주도권이 이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발악을 하는 것이며 아주 기이한 애국심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2000년도 초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등을 중국 지방정권으로 만드는 역사 동북공정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유명 연예인들과 BTS 등 한류 스타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 학계와 기업 등이 힘을 모으고 역사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켜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